안녕하세요. 닉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이네요. 지금 시각은 저녁 6시 45분. 해가 벌써 짧아져가지고 떨어졌습니다. 한창 낮이었던 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에 해가 떠 있었던 것 같은데, 진짜 계절이 바뀌는 거 보면은,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. 진짜. 뭐, 당연히 여름 지나면 겨울 오고 또 겨울 지나면 여름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계절의 변화가 때때마다 다가올 때마다 환절기 때마다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어, 그, 이런 계절이 바뀌는 시기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놀랍고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어떻게,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어, 오늘은 아침에 저희 친엄마가 그 운전면허가 장롱면허세요.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도로 연수를 받기에는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시니까 이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죠. 그래서 사설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 학원 같은 곳에 가서 도로 연수를 받기에는 그쪽에 이 가르치는 진도 속도는 전혀 이제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신 상태인 거죠. 그런 곳에서는 짜여진 커리큘럼 뭐 보통 뭐 4시간 아니면 뭐 10시간, 20시간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그냥 짜여진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하니까 학생이 잘 따라오든 따라오지 못하든, 근데 이제 처음 이 차를 시동을 걸고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떼고 밟고 악셀을 밟고 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, 이 기본적인 조작 자체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학원에서 이렇게 배우긴 좀 어렵겠다 싶어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가르쳐 드린 지가 꽤 됐어요. 한 두세 달 정도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. 두세 달 동안 계속 주차장 안에서 이렇게 돌면서 핸들 잡는 법, 핸들 돌리는 법, 브레이크 발 갖다 놓는 법, 뭐 발 갖다 떼는 법,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서 핸들 돌리는 법, 뭐 이런 거, 시선은 어디를 쳐다봐야 되는지, 어떤 순서로 쳐다봐야 되는지 진짜 세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드렸는데, 어, 한, 예, 두세 달 배우시고 꽤 오랜만에 지금 오셨거든요. 근데, 어, 처음에는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았어요. 핸들을 조금씩 잡고 돌려, 확확 돌리면 안 돼.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면은, 아, 알았어. 하고서 확확 돌리세요. 아니, 조금씩 돌리라니까? 조금씩 잡고 돌리라고. 핸들을 크게 크게 돌리지 말고, 팔을 한 번에 많이 많이 움직이지 말고, 찔끔찔끔, 야금야금 움직여야 돼. 이렇게 말을 하면, 알았어. 한번 조금씩 움직여 볼게. 하고 팍팍 돌리는 거야. 아니, 왜 팍팍 돌리는 거야? 팍팍 돌리면 차도 이렇게 치우침이 심하고, 타고 있는 사람들도, 운전하는 사람도 탑승감이 떨어져서, 승차감이 떨어져서 불편하고, 몸이 불편하고, 또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돌려주는 게 중요해. 그러니까 천천히 돌리면 돼. 부딪힐 것 같으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니까 천천히 돌려. 이렇게 해서 말을 또 하면 알았어 하고서 팍팍 돌리고. 이런 단계에서부터 두세 달 지나서 이렇게 교육 받으시고 한 보름 정도? 한 달 정도? 쉬시고 이제 오랜만에 오신 건데 그 정도로 천천히 교육을 해서 이렇게 운전 연수를 해가지고 이게 나아지려나?
본인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운전을 해서 도로로 나갈 수 있을까? 계속 주차장을 두셨으니까 도로로, 실제 도로로 나가서 운전을 할 수 있을까?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하실 정도로 천천히 진도를 나갔었는데 오늘 이제 한 달 만에 오셔서 운전하시는 걸 보니까 어, 확 처음에 비하면 정말 확 늘어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본인이 느끼시기에도 매일매일 오실 때는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고 어제 했던 거 또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막 지치시고 재미도 없어 하시고 막 못 나갈 것 같고 계속 두려움만 쌓여가고 이러셨는데 이렇게 좀 텀을 놓고 보니까 본인이 보시기에도 이제 실력이 나아졌다는 게 이제 보이시는 거죠, 이제는. 그래서 이제 언제쯤 도로에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, 어머니께서. 그래서 엄마가 느끼기에도 맨날 나 못할 것 같아, 못할 것 같아 이게 입버릇처럼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엄마가 느끼기에도 이제 실력이 기본적인 실력이 잡힌 게 느껴지나 보다. 역시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내가 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쌓이고 있다고 하면 뭔가 그래도 뭔가의 실력은 단련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연습을 이제 열심히 아침에 운전 연습을 하고요. 주차 연습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뭐 오전 시간은 금방 가잖아요. 일찍 시작을 했는데도 오전은 뭐 금방 지나가니까 점심시간이 어물쩡 됐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니랑 맛있는 식사를 하고 그리고 커피 한 잔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 이제 갈 곳이 있으셔서 스케줄을 가시고 저는 이제 또 어머니와 헤어져서 집에 돌아와서 일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또 했어요. 어, 오늘 뭐 오늘 한 생각은 또 오늘 딱 오늘부터 한 생각은 아니고 최근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의 주제, 여러 가지 생각의 주제들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. 공감이라는 게 뭘까? 진짜 공감이라는 게 뭘까?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.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과 하다못해 그것도 어렵다면 하다못해 감정에라도 이입해서 그 상황, 상대방의 시선에서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과 상대방의 감정을 바라보는 거가 공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뭐 어렵지 않죠?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뭐 쉬운 단어인 것 같고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공감을 한다, 공감을 못한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무슨 말이야? 다시 일상생활에서 공감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내가 공감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행위를 실천한다고 할 때는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지는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저를 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까지 갈 것도 없고 저만 봐도 그렇고 다른 분들을 봤을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. 몇 가지 잘못될 수 있는 쉽게 잘못될 수 있는 공감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 세 가지 정도를 추려봤거든요. 근데 지금 생각이 말하려고 할 때 번뜩 생각이 날지 모르겠네요. 세 가지 정도로 추렸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? 첫 번째는 음, 첫 번째 뭐였을까? 생각을 정리를 해놓으면 뭐하니 기억을 못하는데 이러니까 그냥 맨날 맨날 생각하는 거야. 생각해서 정리해놓고 다음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정리해놓고 다음날 또 생각하고 나 참, 뭐였지? 진짜 웃기네. 이걸 까먹어. 오늘 이거 얘기해야지. 이따가 녹음할 때 얘기해야지 해놓고서 까먹었네. 아,
가장 중요한 건 있어요. 가장 중요한 건 떠올랐는데 첫 번째, 두 번째가 생각이 안 나네.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하다가 뭐 떠오르면 얘기하고 안 나면 말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가장 쉽게 실수하는 부분, 제가 가장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가장 쉽게 발견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막 자신의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비슷한 에피소드를 딱 기억 중에서 이렇게 딱 셀렉트해요. 셀렉트 해가지고 상대방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 맞아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경우를 재생시키고 있어요. 뒤로는 상대방의 얘기를 앞으로는 들으면서 뒤로는 자기가 겪었던 케이스의 그 일들을 이렇게 리마인드 하고 있는 거죠. 결국에는 근데 그게 물론 자기가 겪었던 비슷한 예시를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그 패턴이니까 기억의 패턴이니까 떠오르는 것 자체는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내가 그때 겪었던 감정이나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 기억이 딱 셀렉트 돼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은 상대방은 아직 말하고 있고 상대방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 아직 다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미 다 들은 것처럼 이미 막 잔뜩 흥분해 있어. 잔뜩 흥분해가지고 막 화가 난다든지 상대방은 막 이렇게까지 이렇게 리액션을 원했던 건 아닌데 막 급발진을 해버리는 거죠. 막 분통을 터트린다든지 아니면 막 되도 않게 막 엉엉 울음을 터트린다든지 물론 그래서 고마워해 줄 수도 있어요. 고마워해 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공감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냥 물론 내 아픔이 큰 사람이라면 뭐 내 아픔이 떠오를 수 있죠.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아픔이 딱 건드려질 수 있죠. 그럴 수 있는데 정확히는 그걸 공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내가 공감한답시고 그런 행위를 반복했을 때는 좋지 않을 수 있겠다.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내 생각의 주체가 돼서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상황이었었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가 됐고 어떤 감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주인공에 대해서 내 상황에서 내 감정을 바라보면서 정리를 하면 그게 정리가 되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들으면서 건드려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인 요인으로서 이 생각이 트리거 된 거죠. 그래서 이럴 때는 정리가 안 돼요. 그냥 감정적으로만 일어날 확률이 매우 크죠. 상대방도 원치 않은 리액션일 확률이 매우 크고 상대방도 상대방이 막 내가 엉엉 우는 걸 보고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공감해 주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언정 나한테도 그러한 식의 가짜 공감은 좋지 않은 거죠. 왜냐면 나는 그냥 한 번 더 내 상처를 들춰진 것밖에 안 돼. 물론 상대가 내 상처를 들추려고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겠지만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거고 나도 그걸 들어주다 보니까 내 상처를 들추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듣다 보니까 들춰진 것에 불과하지만 서로가 원치 않은 어떤 뭐야, 서로가 원치 않게 벌어진 어떤 사고에 불과하지만 건드려졌다고 해서 막 이렇게 토해낼 필요는 또 없잖아요. 그걸 이렇게 반복했을 때는 점점 더 쉽게 토해내는 사람이 될 뿐인 거죠. 반복적으로 내가 터트리는 연습을 하는 거에 불과해지는 거죠. 오히려. 참 안타까운 일이죠. 근데 그걸 공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좋은 것도 아닐 뿐더러
그걸 내가 공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, 공감이라는 건 어떤 좋은 가치를 띠고 있는 단어고 행위잖아요. 그래서 내가 어떤 내 아픔이 트리거 되는 순간에 급발진해버리는 이런 패턴이, 공감이라는 어떤 좋은 허울을 뒤집어 썼을 때, 좋은 이름으로 뒤집어 이렇게 포장되었을 때 매번 이렇게 해도 좋은 어떤 반응이 되어버리는 거죠. 사실 이 원치 않은 상황이고, 다시는 이런 게 반복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좋은 어떤 반응 패턴인데, 이걸 공감이라고 해버리면 대화의 맥락과 상관없이 처음에는 진짜 공감할 수 있는 밀접한 상황이었을지언정,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어떤 때는 아니 나는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닌데 했는데, 상대방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울분에 치밀어서 울분을 토해내 버리는, 이런 상대방이 되게 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. 저도 그랬던 경험이 최근에도 있어요.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안 그러려고 이걸 계속 정리할 뿐이지, 저 스스로 말로 표현하면서, 생각으로 표현하면서 정리를 할 뿐이지, 저도 최근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. 이제 막 최근에 그렇게 급발진했던 기억들이 그냥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문득 문득 이렇게 흑역사처럼, 흑역사죠. 예, 흑역사로 떠오르곤 합니다. 그래서 그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고 기회가 되면 사과할 의향이 있고 한데, 오늘은 또 이렇게 공감에 대해서, 오늘이 아니라 요즘에 이렇게 공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가 좀 취약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나 스스로도 그 상대방의 어떤 사연을 들어주고 할 때 좀 조심해야겠다, 주의를 하면서 들어야겠다. 내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은 너 이야기를 생각해봐, 너도 그런 적 있지 않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걸 계속해서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좀 듣는 연습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,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조금 급발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, 아, 그래서 그런 거구나. 공감해 주려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 감정에 휘말려서 이렇게 급발진하는 경우도 있겠거니, 어,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조금 이유가, 조금 한 가지 설명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깨달은 것 같아서, 조금 이해의 폭이 조금이나마, 아주 미세하게 개미 똥꼬만큼이나마 넓어지지 않았나. 물론 적용을, 실제로 이해하는 데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넓어진 거겠지만, 어쨌든 그럴 여지가 이해의 여지가 넓어진 수도 있지 않았나. 진짜 지저분하네. 예,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이야기를 마치는데도 첫 번째, 두 번째는 정리한 게 생각이 안 나네요. 별로 이렇게 큰 흑역사는 아니었나 봐요. 이 세 번째는 되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흑역사가 있었어가지고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, 기억이 영영 안 나네요. 뭐 안 좋은 얘기 계속해서 뭐 합니까? 예, 대충 살아. 대충 살자.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대충 살도록 하고, 대충 정리를 또 하도록 하고 그래야겠습니다. 아우, 배고파. 저녁 먹어야 되는데 밥하기가 귀찮아가지고, 점심 때 사실 맛있는 집 가가지고 점심 먹었다고 했는데 맛있는 집에 가서 맛없는 메뉴를 먹었거든요. 그랬더니 맛없는 걸 먹었더니 이 식욕 의욕이 접혀버려가지고, 반으로 접혀버려가지고 허리가, 아, 그냥 대충 풀떼기 씻어져 있는 거 뜯어다가 샐러드 먹고 닭가슴살 그냥 뜯어 먹고 이러려고 했는데, 아, 배가 너무 고프네요. 이따가 치킨 시켜 먹을 각인데, 아, 고통스럽네요. 요즘에 아니 막 쿠팡 이츠랑 배민이랑 이런 데서 막 그냥 쿠폰을 막 엄청 주는 거예요. 3,000원, 5,000원 막 이런 걸 줘요.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요즘에 야식 안 먹기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. 셀프로 1인 캠페인으로
하고 있거든요. 10시 이후로 뭐 안 먹기? 제가 막 11시, 12시 막 자기 전에 라면 끓여 먹고 치킨 뭐 뜯어 먹고 막 햄버거 같은 거 시켜 먹고 막 이런 좀 안 좋은 식습관이 있어요. 식생활 습관이 있어가지고 막 얼굴도 안 그래도 못생기고 막 피부도 뒤집어져 있고 다 그런데 무슨 이안기로 갈아엎은 것 마냥 그냥 시뻘겋게 막 다 뒤집어져 엎어져 있거든요, 피부가. 아, 그래가지고 거울을 보면서도 내 얼굴을 보면서도 오랜 시간 봐온 얼굴인데도 진짜 적응이 안 된다. 이렇게 날로 이렇게 심각해져 갈 수가 있나 상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, 좀 야식하는 거 그만두자. 야식이 진짜 안 좋다는 거를 머리로 알고 있거든요, 이론적으로.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번번이 무너지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아, 오늘은 진짜 한 일주일 또 잘 해왔었는데 오늘 또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예감이 이렇게 드네요. 아, 참. 작심 3일은 넘었고 한 작심 10일 정도 되는데 오늘 망하면은 또 뭐 어떡하겠습니까? 내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지. 다이어트란 게 그런 게 아니겠어요? 저는 물론 감량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하게 벌크업하는 근육을 늘려가는 건강한 또 벌크업 다이어트지만 벌크업 체중 조절이지만 아, 잘 해봐야죠. 뭐든 요즘에 진짜 매일매일 이 생각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. 뭐든 시간이 필요하다. 결과만 추구하려고 하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완벽주의자가 된다. 예, 말도 안 되는 완벽주의자. 말도 안 되는 완벽주의자란 뭔가 완벽이란 말이랑 말도 안 되는 이란 말이랑 되게 어울리지 않잖아요. 완벽이면 완벽이고 뭔가 안 됐으면 안 된 거지. 말도 안 되는 완벽주의자가 어디 있겠어요. 그런 거로 아무것도 안 하는 완벽주의자다. 완벽함을 추구해서 아무것도 안 해. 완벽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. 중도 포기할 때 막 타격이 너무 커.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 막 원대한 꿈을 꾸고 막 무리한 목표 세우고 이런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뭐 오늘 안 좋은 습관 뭐 고해성사 시간인가? 뭔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. 아, 배고프단 얘기하다가 아, 맞아. 오늘 치킨 먹고 싶고 치킨 먹을 것 같다는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또 급발진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만 해야겠습니다. 네. 아, 날씨가 그래도 좀 차가워져서 좋으면서도 예, 뭐 그렇습니다. 아, 진짜 녹음 꺼야겠다. 예, 안녕히 계십시오, 여러분. 안녕.